여기서 아까 tread라든가 tackle, 그다음에 뭐 amble과 ample이 서로 통한다는 거, 내려온다는 것도 공부했고, 이때 ample이 말이 마음대로 산책하듯이 돌아다니려면 ample room, 넓은 공간이 필요하겠죠. 공간 없는데 산책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넓은 공간, ample time or space라고 했습니다. 이게 AA를 맞추려고 article이 나오는데 이게 article이 왜 나오는지 금방 직관적으로는 이해하기 좀 어렵죠. 자, 이거는 설명드렸습니다. 앞에 이건 뭐냐면 이거 두 개 식작신 것은 여기 LE가 있으니까 안 쓴 것뿐이에요. 트레들 발판, 재봉틀의 발판, 재봉틀의 손잡이가 어디 갔어요? 핸들, 그렇죠? 핸들과 트레들이 이렇게 상호 공수관계로 연동되어 있다는 걸 말하죠. 그래서 이게 공격이면 수비고 이게 공격이면 이게 수비가 되는 공수관계입니다. 라인 오브 배틀도 라인 오브 배틀은 일상적으로 쓰는 말입니다. 이거 합치면 이걸 뒤로 앞으로 올 때 배틀 라인이라고 보통 우리가 싸우는 전투하는 선이니까 전선을 형성하다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렇죠? 그걸 이제 원래 형태로 쓰면 좀 거룩하게 오브를 써서 긴장되게 라인 오브 배틀. 당연히 이거는 이때 라인은 어나 더가 있는 소유격이 있는 그러한 카운터입니다. 근데 이게 보통 단수일 때 더라든가 이때는 이렇게 쓰는데 여러 개 복사되면 비유적으로 battle lines 아예 쓰일 때도 쓰는 경우가 많은데 뭐 띄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붙여 쓰는데 이럴 때도 여기서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붙여 쓴 것은 한 단어로도 봐 좋다 이런 뜻이에요. 실제로는 이게 띄어 쓰는 거지만 그러면 버블 이게 버블이 거품을 거둬서 흥분하다 이런 것이고 말이 먹을 거 보면 거품은 스테이블이 외양간 식탁이니까 그런 것이고 망아지가 고생했으니까 슬슬 산책하고 돌아다니는 거 그 모양새를 나타낸다고 했어요. 이거는 서로 교환이 가능한 거죠. 자 그런데 버스트 이건 설명 안 했네요. 버스트는 버스를 해서 아까 앰플 부점할 때 부점이 버스트에 됩니다. 버스트는 여성의 가슴일 경우도 버스트 웨이스트 히프 이렇게 해서 버스트를 쓰는데 일반적인 가슴은 뭐라고 그럽니까? 남녀 공통 브레스트고 뭔가를 담는다 그러면 이거는 외적인 가슴이고 통합적인 가슴이고 체스트는 뭔가 장롱처럼 뭔가를 내부의 중요한 걸 담았다. 체리시한다. 체리시가 소중하다. 쉐르비 할 때 쉐르가 값비싼 거죠. 소중한 것을 담는다는 개념이 체스트입니다. 그래서 체스트 오브 드로워에서 서랍이 잔뜩 있는 장롱을 체스트라고 그러고 가슴과 같은 거 그러니까 뭐 담는 가슴이란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가슴은 생물학적 물리적으로는 브레스트라고 그러는데 버스트는 특히 미적으로 여성의 사이즈 가슴 사이즈를 터질 것 같은 가슴이라고 해서 버스트는 버스트처럼 터지는 겁니다. 이 버스트가 예술적으로 이런 모양을 흔히 잘못 그렸나? 어쨌든 이게 베토벤이라 합시다. 얼굴하고 딱 팔까지는 그려주고 딱 자는 거. 버스트는 뻥 터져서 떠져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흉상이라고 흉곽까지 가슴까지 나와 있는 입상을 흉상이라는데 그걸 버스트라고 합니다. 버스트 빡 터져서 여기 앞부 중요 부분 이 사람의 하체가 어떻게 되면 중요하지 않다 이거죠. 그걸 버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인체 구조의 모양새를 나타나는데, 여기서 버스트가 폭발시키다 뭐 그런 터뜨리다 이런 거죠. 근데 버스트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많이 본 단어입니다. 역시, 자음 사이 T는 발음 안 하니까 버스를 했는데, 이게, the hustle and bustle, hustle이라는 단어와 더불어 많이 쓰죠. the hustle and bustle of city life. 도의 상황이 북적 되는 거, 바쁘게 돌아가는 거, 그런 형태를 허슬 앤 버스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것을 봤을 겁니다. 근데 허슬 요거 자체는 나중에 또 나지만 허슬이 적당히 이것도 이게 어원이 좀 푸시 계통이거든요. 밀치고 야 좀 비켜봐 바빠 죽겠어 이런 거. 허슬은 허리한다는 개념입니다. 허리 또는 페이스트를 합친 꼴이 허슬. 그냥 후닥닥 해치는 겁니다. 그래서 허슬을 하면 일종은
후닥닥, 빨리 돈 놓고 돈 먹기, 마약 장사라든가, 매춘부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허슬러라고 해서 좀, 뉘앙스가, 점잖게 계약서를 있고 나중에 물건 막 부르는 게 아니라, 현장 박치기로 움직인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바쁘게 돌아가는 거, 허슬 앤 버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버슬이 이렇게 바쁘게, 여기서 이렇게 쓰면, 비지, 바쁘다는 거가 됐죠. 자기 비즈니스를, 용건을 빨리빨리 해친다는 느낌이, 허슬 앤 버슬, 그렇게 씁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버슬의 고전적인 뜻, 이거 현대화된 뜻이고, 현대 생활이 바쁘게 돌아가는 거니까, 버슬이 요런 모양이 있습니다. 요거는 남자, 베토벤 모양이고, 여자가 어떤 모양새가, 화장을 딱, 옷을 차장이, 그 다음에 여자입니다. 여기서 치마가 있으면 이건 뒷부분에 서양 여자는 꽁지 부분인데 이렇게 히프를 부풀려서 이렇게, 이상한, 솜똥이지 뭐 집어넣어서 부풀리는 요 부분에서 요 부분을 버슬이라고 그래요. 버슬. 원래는 이 여자는 앞에 있던 버스트를 강조해야 되는데, 요게 뒤로 가면 버슬이 됩니다. 버슬. 그러니까 여인의 풍만한 모습을 나타낸다. 했죠. 아까 풍만한 거, 아까 앰플 부정할 때 했죠. 그러한, 뉘앙스가 버슬입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고, 버스. 그러니까 이거는 가짜로 만든 거니까 언제든지 버스 깨지기가 쉽죠. 여기에 대해서 남자들 허리에는 뭐가 있죠? 딱 혁대를, 여자들은 혁대를 안 치고, 남자들 허리에는 내하고 여기다가 혁대, 벨트란 다음에 그 중간에 뭘 넣습니까? 버클이란 걸 매답니다. 버클이 혁대의 가운데 조종하는 도구로서, 버클은 우리말로도 버클이라고 그러죠? 버클. 요거의 추가적인 뜻도, 중요한데, 버클은 뭔가 우그러지다, 우지근하다, 뭐 이런 중요한 뜻이 있어요. 근데 그건 2차적인 건 나중에 하고, 버클이 왜 이같이 여기 이 개념에서 안정시키는데 들어있느냐? 스테이블은 테이블 같이 식사하는 데입니다. 식사할 때 버클은 뭐 할 때 필요하죠? 밥을 계속 안 먹어서 홀쭉할 때는 혁대를 바짝 조이는데 그 조정하는 부분이 버클입니다. 근데 진수성찬 잘 차려 먹었어요. 그럴 때는 그대로 하면 배가 터질 것 같아. 버클에 그거를 칸을 늘려서 딱 알맞게 조정을 합니다. 이게 축구 선수가, 사커 선수가 공을 차지하기 위해서 발을 쑥 집어넣어서 공을 빼는 거하고 같은 원리입니다. 이 자체가 태클을 걸고, 우리말로 태클 건다 그러면 좀 안 좋은 뉘앙스로, 야, 태클 걸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영어로 꼭 그런 게 아니라 정당하게 붙을 거 붙어보고 하는 걸 붙을 거 붙어보는 거. 바탕은 우그러지다 안 좋은 소리지만 그러한 장치가 버클입니다. 여기 적당한 단어가 하나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어떤 단어가 있으면 좋겠습니까? 만약에 아까 배운 단어로서 여기다가 어떤 거를 갖다 딱 집어넣으면 뭐가 딱 이게 의미가 앞에 거 뒤에 거가 같이 여기서 앰벌 비유해서 여기서 역시 비유 연결됐죠. 교생인데 아까 배웠던 어떤 단어? 뭔가를 틀어막는 게 블락인데 버슬도 틀어막는 것이고 버클도 틀어막는 겁니다. 블락. 그러면 이게 딱 보면 블락버스터라는 개념이 들어요. 블락버스터가 한 지역을 왕창 날릴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가 있는 쇼나 퍼포먼스를 블락버스터로 합니다. 그래서 블락버스터급이에요. 아주 그냥 폭발력이 강한 그런 걸 말하죠. 블락은 꽉 잠그는 건데 잠그는 것을 꽉 잠궈서 힘으로 꼼짝 않게 잠그는 걸 블락이라고 해서 건물 등의 한 거리들 집합을 블락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쓰는데 이 블락을 왜 썼냐면 앞서서 공부했던 단어 태클하고 같이 연결하면 이게 블락 앤 태클하고 합성도로 이 개념을 합성시키기 위해서 이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버클이라는 것도 가만 보면요, 이 허리띠를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는 것은 전부 합성도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합성도로에 줄었다 늘었다. 이것도 여자들 히프에 올린 것도 나
시프트 커요하고 이렇게 합성해서 인위적으로 조작을 하는 거죠. 이 조작. 그래서 남자들이 아까 러브 핸들, 뱃살하고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사랑스러운 부분이다 이거죠. 러브 핸들. 그래서 전선을 펼칠 때 이렇게 해서 블락, 태클을 잊지 마시고 그것은 전부 안정된 외양간의 모습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정리를 개념을 여러 개를 그 S도 무지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걸로 해서 의미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것을.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당연히 칸이 5개에 맞춰 이렇게 하는데 이가 있는 거죠. 말하면 하니까 안 쓴 거고. 근데 플레이는 이게 아주 중요한 3가지 뜻이 있는 단어인데 이거는 이걸 넣어봤자 이런 단어 없는데 플래너 이것도 말이 안 돼요. 패널은 되지만 이거 자음의 일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왜 써느냐? 이게 플레인 자체의 개념이 중요하다는 거. 플래닛 하게 되면 혹성, 행성이라고 그러죠. 그런 단어는 있지만 이게 통은 아닌 것 같은데 왜 넣느냐? 우선 이 의미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probable prequel은 아까 주로 복수로 많이 써서 아마도 따끔따끔 걸림돌이다. 걸림돌이란 것은 결국 뭐냐? obstacle 개념이란 거죠. 그 다음에 leading lander 했는데 여기서 이제 article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이거부터 갑시다. article F는 충분히 했고 article은 뭐냐면 물건 살 때 품목 하나하나 물품이라고 해요. 품사할 때 품자 물품 하나하나를 article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articulate는 말을 하나하나를 똑바로 하는 걸 articulate라고 하죠. 딱딱딱딱 해서 여기까지 딱 끊으니까 이런 계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CLE 뭐 등등 이렇게 나갈 때는 100% 카운터블이 되는 거죠. 이게 문법에서는 유명한 관사, 이게 명사 한 개입니다. 그래서 관사, 이런 게 붙으면 이거는 100% 카운터블이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품목을 정하는 건데 딱 여기까지 모양 하나, 아티클 하고 아티클을 품목을 정하는 건데 이게 신문 기사에서 중요한 뜻을 가져요. 그냥 이 자체가 신문 기사입니다. 아티클이잖아요. 요게 소비자한테 전하는 뉴스는 루스하게 언카운터블 널리 이거저거 다 소식들이죠. 뉴스 잘라도 뉴스고 언카운터블이다. 근데 뉴스에서 요거는 경제면 기사, 이거는 연예 기사 뭐 하나하나 따로 품목을 나눠서 그 내용을 아티클이라고 부르겠어요. 아티클은 그 기사인데 신문을 딱 펼 때 가장 신문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맨 앞에 이번 이렇게 복잡한 그죠? 터널 사고가 생겼는데 그런 것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장통하다 등등 자기 주장을 신문사 자체의 주장을 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기사 중에서 뭐라고 그러냐? 바로 리딩 아티클이라고 합니다. 리딩 아티클 하면 그래서 리딩 아티클을 줄이면 한마디로 뭐가 되냐면 리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티클이 뻔한 말이니까 리딩 아티클 리더. 그때 이것은 이해하기 왔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연동관성하고 통한다 이거죠. 그래서 리딩 아티클이 사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설은 쉬운 말은 뭐가 있죠? 보통 에디터에서 와서 편집자니까 편집자가 하는 이야기 평미구명 에디토리얼이라는 말을 점잖게 쓰는데 흔히 쓰는 이 사설 대신에 리딩 아티클을 쓰게 되면 오히려 더 품위가 있어 보여. 내가 이 글 전체를 신문의 논조로 다 이끌어가겠다. 그런 느낌이에요. 이거는 그냥 공식적으로, 기계적으로 하는 말이고, 에디토리얼은 사설을 좀 유식하게 말하면 리딩 아티클이라고 한다 이거죠. 알고 계시면. 기사 중에서 리더다 이거죠. 그 다음에 랜더, 그러니까 리딩 아티클이 리더가 되니까 랜더도 랜딩 뭐가 되겠네. 이건 뭐냐? 랜딩 vehicle의 준말입니다. vehicle. 랜더가 vehicle인데 랜더가 이렇게 될 분사 다음에 오는 명사를 합쳐서 랜더를 했는데 랜드 자체가 이어는 뭐뭐 하는 사람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기계나 사람. 랜드가 동사는 뭐냐? 랜드가 땅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비행기가 없거든요. 지금 비행기가 나왔죠? 옛날에는 비행기 대신 뭐가 있었어요? 대패라는 게 있었습니다. 대패를 플레인이라고 해요.
대패, 이렇게, 울퉁불퉁 깎아내리는 나무 깎는 대패를 플레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비행기가 되는지 그 개념이 딱 먼저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플레인의 기하학적 기본 뜻,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랜딩 비어클 할 때 랜딩은 땅, 바다에 있던 사람이 땅에 올라가는 거 상륙이라고 그러죠. 그럼 이제 비행기가 나와서 하늘에 있던 헬리콥터, 아까 공수부도 얘기 나왔는데, 하늘에 있다가 땅에 내려갈 때는 뭐라고 하죠? 상륙? 착륙이라고 그러죠. 착륙. 비행기나 헬리콥터는 착륙한다고 그래요. 어쨌든 육지에 단다 이거죠. 그런 걸 전부 랜딩이라고 하는데, 랜딩 비어크라면 주는 뭐겠어요? 여러분, 2차 대전 때 얘기 보면 딱 이렇게 해병대가 먼저 한포 사격 후에 딱, 상륙정을 끌고서 딱 육지에서 그냥 폭탄 쏘면서 맞붙고 배틀을 벌일까? 배틀그라운드니까. 비치 배틀이죠. 이때, 이렇게 자기 부대를 배에서 육지로 옮기는 차량을 랜딩 베이클, 쉽게 상륙정이라고 부릅니다. 배정자를 써서 상륙정. 그게, 줄이면 랜더가 되더라고요. 랜더. 이때는, 연동, 완성이 되지만, 지금 한 것은, vehicle 연장 완성으로서 서로 이게 통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랜더가 랜딩하고. 랜딩 베이클. 리딩 랜더, 그러니까, 나를 따라하고, 상륙하는, 앞장서는 전진 부대를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엠플라이컬, 이제 여기까지 이거 됐고, 플레인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요거 자체 개념을 이제 혹시 알아야 됩니다. 원래는 플레인이 카펜터의 도구로서 대표적인 게 톱, 비싸게 쓰는 톱은 자르는 거, 플레인은 밀어서 깎는 거죠. 그래서 플레인 자체는 발음도 플레인 똑같아서 이게 평평한, 플레인 섬은 이제 이게 초원같이 평평한 대지를 말하죠. 그런데 플레인이 여기서 이게 발음 같지만 이렇게 쓰는 것은 이게 수레의 원리에서 한 건데, 자, 플레인이 이게 뭐냐? 플레인 할 때 이걸 빼면요, 단어는 레인이 됩니다. 레인은 어떤 길 아니에요? 그냥 길은 로드, 라인이라고 하면 되는데, 레인은 여기를 벗어나면 안 되는 찻길, 딱 정해진 길을 레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레인에서는 특히 뭐 할 때? 볼링장에서 공을 딱 들 때 이 레인에서 벗어나면 탈락입니다. 또록 하면. 왜냐면 아무 점수 못 따니까. 그러한 것이 플레인인데, 즉 플레인은 뭐냐면 쭉 그대로 나가는 평면이라는 뜻입니다. 플레인. 그래서 플레인 지하모트리 하게 되면 평면 기하학도 여러 가지 이제 고급 기하학이 있는데, 평면을 다루는 기하학을 평면 기하학을 하는데, 그 평면이니까 쉽게 얘기하면 스페이스 계통이고 넓은 공간이고, 좀 자세히 말하면 surface하고 같습니다. surface가 표면이죠. 표면은 다 평면이라고 보는 거죠. 물론 울퉁불퉁한 평면도 있지만 보통 이 중에서 플레인한 surface를 발음 그대로 플레인으로 쓴 거라 보시면 돼요. 플레인. 그런데 페이지도 우리 책의 페이지도 이것도 이제 same page, 평면의 일종입니다. 책의 페이지. 자, 그러면 surface와 이게 평평하다 할 때 surface와 플레인의 차이가 뭔지 처음에 좀 헷갈리기 쉬워요. 뭐냐? 플레인은 평면인데 좀 고차원적 평면으로서 이 앞에는 항상 뭐가 주로 있냐면 같은 평면 안에 있으면 the two lines are on the same plane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표시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건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쓸 수는 있지만 실제로 회화체에 우리가 인간 언어로 쓸 때는 이렇게 같은 평면에 있다고는 안 하고 not on the same plane 이렇게 씁니다. 그게 아니라 이거 배경 구정이에요. 뭐냐? 기하학적으로는 조작이 됐으니까 같은 평면에 선이나 면이 있을 수 있지만 인간 상황에서는 같은 평면에 있기 어렵습니다. 같은 회사에 들어가도 입사 동기라도 과장, 대리과장, 차장 올라간 친구가 있고 맨날 말단 대리에서 헤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not on the same 저 친구 왜 이렇게 출세 빨리 해서 because his mindset 그 사람의 mentality is on a different plane from ours. 우리 생각하고 노는 평면, 무대가 다르다. 그러니까 생각의 무대를 플레인이라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플레인이 기하학적 평면, 그것도 알고 대패라는 것도 알아. 더군다나 플레인, 에어부시나 이게 비행기라는 것도 알아요. 근데 이게 뭐뭐라는 활동 분야로서의 평면이라는 것은 잘 몰라요. 그런데 이것은 개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개성 차이가 있는 평면을 different plane. 이 앞에 항상 보통은 not the same이니까 different가 잠재해 있다고 생각하시고, 아주 높은, the highest plane of thinking 하면 아주 고차원적인 생각, 이런 뜻이 나오는 겁니다. 일반 사람 생각 못하는 철학적인 차원, 그 차원이 바로 dimension 대신에 간단한 plane, dimension 차원인데 그 대신에 plane을 쓴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차원의 평면을 plane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딱 볼 때, 지금 설명을 볼 때, plane이 옛날에는 아무것도 아닌 대패였는데, 대패 뭐 그까짓 건 망치나 대패나 그놈이지. 대패와 망치 중에서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최종 단계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망치나 톱은 중간 단계에서 뚝딱거리는 겁니다. 그거 다 끝나면 뭐예요? 대패질 해야죠. 그래야만 finished work. 완성품이 딱 나오니까. 다 뚝딱잘 해가지고 가져가시오. 돈 안 줘요. 그래서 싹 다듬어야 대파질 쫙 하고, 그렇게 대패질 쫙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비어클에 대한, 랜딩 비어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랜딩 비어클 중에서 제일 배도 있고 헬리콥터 있는데, 역시 헬리콥터도 플레인을 볼 수 있지만 어쨌든 하늘에 뜬 그러한 대패와 같은 차량이 가장 높은 차원에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중간에 매체가 있기 때문에 같이 되는 겁니다. 높은 차원에서. 자, 그런데 플레인이 대표였는데 왜 아직 비행기가 됐습니까? 이거는 뭐 비행기의 그 발생 원리를 보시면 압니다. 자, 비행기가 지금은 수직 이착륙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원래 이전에 잠자리 비행기, 차퍼라고 하는 거, 헬리콥터, 캅터라고도 하고요. 캅터가 이렇게 하지만 보통 비행기는 하늘 날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풍선이나 콥터가 아니면 쫙 당겨서 쫙 글라이딩 하다가 여기서 쫙 올라가면서 여기서 테이크오프가 돼야 딱 그래서 이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륙의 반대가 착륙이니까. 그러면 요런 걸 갖다가 에어스트립, 활주로라고 그래요. 활주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활주로는 뭘로 밀어야 돼요? 대패로 밀어야 됩니다. 비유적으로. 즉, 2차 대전 때도, 일본, 미국이랑 싸울 때도, 괌, 주변, 솔로몬 이런 데서 싸우고 할 때도, 서로, 섬을 하나 차지했다. 그럼 맨 먼저 뭘 만들죠? 땅을 깎는 겁니다. 네? 그래야 비행장을 건설하고 군수품을 나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그러한, 차원이 다른 평면이 바로 활주로라는 평면에 뜨는, 이동기구가 바로 플레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플레인은 원리적으로, 비행기 탈 때, 라이트 형제가 만들었다고 하는 비행기 탈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쫙 갈 때, 비행기가, 날개가 약간 이렇게 비껴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까? 이렇게 있습니까?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게 쫙 앞으로 당겼으니까, 일로 밑으로 바람이 새면서 여기가 공간이 비니까, 이 부력에 의해서, 딱 양력이라고 하죠? 부연세에서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뜬 차원이 뭡니까? 어느 하이어 플레인이죠. 그래서, 높은 차원에. 참, 이걸 딱 대패시라도 밀어버리고 나서 높은 차원에 올랐다 해서 플레인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에어로플레인, 줄여서 그냥 플레인이죠. 오케이. 그래서 플레인 자체가 처음에 이걸 볼 때, 이게 톱, 망치, 대패? 이거 비행기 뭐, 금방, 뚝딱거려서 만들어서 그러나? 비행기에다가 대패시라는 사람 없다 이거죠. 이거 같은, 그래서 개념이 그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일단 알아두시면 유익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곳에 해당하는 각 아이템을, 이건 대충 다 했는데, 여기 이 부분 아니죠? 우선 probable 할 때, probability가 확률이란 말이죠. probable하고 possible의 차이를 모르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probably, possibly, 아마도 같은 거 아니에요? 전혀 틀립니다. probably는 possibly하고 어떻게 틀리죠? 일단 긍정적인 것은 뭡니까? 확률이니까 이게 긍정적인 거죠. 어쨌든 probable은 기본적인 개념이 prove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증명할 수 있다.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에 가까운 겁니까? fiction, 비사실에 가까운 겁니까? 사실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probable은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probable은 certainly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이거 번역할 때 둘 다 아마도지만 회화에서는 이게 섞어 쓰는 수가 가끔 있지만 그건 오류입니다. certain인데 다만 almost라는 단어가 개념 조건이 붙어있을 뿐입니다. 거의 확실해가 아마도의 probably의 아마도입니다. 아마 이런 차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possibly는 이거 자체가 뭐냐? 아까 전했던 bandit.
세상에 그런 일이 다 있어. 자기 식구를 보험을 타먹으려고 할 때. 야, 그런 게 인간이야. 뭐 등등하면. 그게 있을 수가 없어. 근데 현실에 가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not possible. 언제나, 그래서 impossible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어요. improbable은 논리가 있으지만 실제로는 거의 안 씁니다. 부정으로. impossible, not possible. 아예 꺼내지만, never possible, not possible 이렇게만 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정적인 걸 내놓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 이론상 넣으면, 그러나 실제로는 그게 안 되는 거야. 이런 거죠. 그래서, possibility가 명사하고, 부정이면 임이니까,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배틀그라운드의 괴물, 나폴레옹이 하는 얘기죠. There's no such word. such word 빼더라도, there's no term 빼고, there's no impossibility. 나의 사전에는, in my, 뭐라고 그러죠?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불가능한 단어가 없다. 단어만은 안 쓰고, 불가능 없다. There's no impossibility in my, 나의 사전에, in my. 잘 나가다 끝에 가서 틀리면 안 되죠? 딕셔너리에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내가 출판업자야. 내가 사전 만들 때 빼뜨렸어. 그런 뜻입니다. 그거 안 되고, in my, 내가 마음대로 줄이는 단어의 세계. 뭐라고 그러죠? vocab. 이렇게 줄여야 되는데, vocabulary. 이러면 vocabulary. in my vocabulary. 그러면, 나는 불가능을 모르는 사람이야. 나는 무조건 도전할 거야. 라고 어디까지 갔다가 망했죠? 러시아까지. 누굴 만났어? 러시아 군들하고 싸울 때 러시아군이 잘 싸웠어요? 형편없었어요. 러시아군은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싸우는 거예요. 싸움 더럽게 못해요. 나폴레옹 같이 견적이 딱 나오는 장군하고 붙으면 다 도망가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하는 일이 뭐예요? 도망작전. 36개 주랭랑 최고의 전범이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그 바람에 나폴레옹이 망했죠. 왜? 무슨 작전이 걸려서? 초토작전이 걸렸어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초토작전은 뭐라 하죠? 초토요. 적군이 들어왔을 때 자기 동네 물자를 다 태워서 걔네들이 꼼짝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드는 작전을 태울 초자, 흑토자 된 거 뭐라 그럽니까? 스코치 하면 이상한 스코치 하면 야 오늘도 푹푹 찌네. 태운다 이거죠. 살타겠네. 더운 날씨. 그래서 불로 태우는 거 스코치 한다고 해요. 스코치. 뭘 태워요? 흙을 태운다. 흙바닥까지. 흙도 재료가 되니까 배고픈 사람 흙도 먹잖아요. 흙도 태우면 못 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작전을 스코치 어스의 팔러스라고 합니다. 물론 작전의 여기서는 전략이 아니고 전술이기 때문에 택틱스 쓸 수 있지만 둘 다 되지만 모두 이게 쓰는 게 좀 약간 있어 보입니다. 팔러스 방침. 이게 정책이 아니라 군사 전략이에요. 전술. 스코치 팔러스. 이거에 딱 걸려갖고 나폴레옹 부대가 꼼짝 못하고 모스크바까지 갔다가 고생하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냥 기습작전에 말려서 완전히 거덜난 거죠. 그래서 그 거덜나는 배틀 스펙터클 그거에 대한 2차전 얘기는 내일 할 웨더 핑거 할 때 다음에 할 때 거기 나올 겁니다. 어쨌든 그런 것이 파솔리티 뭐 이런 거이고 그 프라버블은 가능성이 높은 건데 프라버블 자 여기 나온 것들은 형용사도 특성한 거 아까 앰플 같은 거 있지만 보통 명사인 걸 주로 모아놨어요. 근데 형용사를 모아놨는데 왜 그렇죠? 이 프라버블 자체가 명사로 쓰일 수 있습니까? 쓰인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 프라버블이 명사로 쓰일 때 아주 기본적인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He is another probable, a probable candidate의 준말이죠. 후보. 모르겠습니까? For the presidency. 그러니까 probable candidate, probable,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대통령 자리에 오를 수도 있는, 그걸 오르는 사람, 대통령 자리라는 것은 우리 식으로 하면, 옛날식으로 하면 용의 자리입니다. 용상에 올라가는 거. 그래서 이런 용도를 무슨 용이라고 그래요? 요즘 어디 사건? 충청도가 무슨 사건입니까? 물난리 사건. 있죠. 뭐 어쩌나 사건. 그때 그 사건으로 해서 야당에서 말이 많고 여당에서 당하니까 원씨란 사람이 이름이 또 용자가 있네. 원희룡. 그래서 이거 다 캔슬하겠어. 했다가 또 난리가 났습니다.
오케이. 그 원희룡의 캔슬 작전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도 원희룡 따위는 자기가 앞으로 내가 잠재적으로 용이 될 수 있어. 라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 용어를 뭐라고 그래요? 잠용. 잠잔다는 게 아니라 잠겨있다 이런 얘기. 잠용이라고 부릅니다. 잠용이 바로 another probable입니다. probable. 야, probable. 그런 어마어마한 단어네요. 그럼요. probable. 여기서 이 베이블은 베블, 아까 애들이 꽥꽥거리는 걸 베블이라고 해서 베이비처럼. 근데 거기서 앞으로 배우면 더 큰 야심이 있고 높은 자리에 올 수 있다. 그거 한 걸 나타냈기 때문에 그런 뜻이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마치 대패가 별거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비행기로 딱 쟤 떴어, 쟤 테이크오프 했어, 그거와 같은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플레인을 딱 해서 이제 probable prequel. 지금은 원희룡 사람은 어떻게 해요? 친절합니까? 친하죠. 말하는 거세요. 아우, 쟤 출마라도 하겠어. 당해서 이 정도 아니고 프리클이에요. 프리클리 이 피규어들 빨리 지나가야 돼요. 자기도 죽을 맛이지. 괜히 말 잘못 꺼냈다가. probable prequels 딱 되죠. 아니, 그 원희룡 사건 난 다음에 이거 공식 만든 거예요? 그런지도 몰라요. 어쨌든 만들어서 된 겁니다. 되고 봐줘. 리드 만드는 거 나를 따르라는 글이 리딩 아티클 맞잖아요. 자기를 따르라. 정신을 구호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nimble needle를 했는데 needle은 필요한 우리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어떤 도구로서 needle인 것은 이게 바늘인 것은 바늘 침자 여러 번 했었죠. 필요한데 근데 이 needle도 원래 보면 니들의 그 형태 보면 nimble하다고 이건 형용사로 쓴 거죠. nimble이 뭐죠? 움직임이 잽싼 겁니다. 아주 어떤 일을 해치울 때 시원시원하게 하는 후닥닥 해치우고 비유적으로 하면 그때 했죠. 두뇌회전 멘털 짐내스틱스를 잘하는 그러한 형용사가 nimble입니다. nimble. 그래서 발걸음이 젠 아주 애자일의 동료로서 일처리를 뚝딱 잘해주죠. 뚝딱 외치는 거 전부 그러한 형태가 나옵니다. nimble. 고장 옷 같은 거 모양새가 없는 거 갖다가 이제 바늘 잘하는 사람한테 맡기면 딱 해갖고 딱 멋있는 옷을 딱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의식주에서 의식주 해결을 해야 되니까 nimble, need라고 했습니다. 재빠른 바늘 끄트머리. 이게 재빠른 바늘이 날카로운 바늘이 바로 대패도 되고 날카로운 비행기 플레인도 된다 이런 얘기죠. 움직임이 당연히 빨라야 되니까 민첩한 거죠. 민첩한. 날카롭고 민첩한 동물은 하늘의 왕, 하늘에 뜬 왕이 누굽니까? 이거 당연히 독수리죠. 그죠? 이걸 근데 무슨 example 그 독수리 물론 송골배가 더 난대요. 더 빠르대요. 하긴 빠르기는 내가 독수리보다는 빠른가 느린가 같나? 훨씬 빠르죠. 그 사냥할 때 독수리 씁니까? 독수리 사냥. 그런 멍청한 민족 없습니다. 저 매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호크나 펠컨은 안 쓰더라도 상징적인 거니까 그 예로서 이걸 단 건데 example이 예란 것은 카운터블이겠어요? 언카운터블이겠어요? 당연히 샘플로서 이거는 밖에 익스포즈한 샘플이니까 그게 합쳐서 example인데 샘플은 모양이 있기 때문에 이건 카운터블이죠. CF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할 때 예를 들어서 예로서 어떤 할 때 자 예로서라는 표현을 예를 한번 만들어 보겠어요. By an example, as an example, for an example. 어느 게 맞습니까? 다 맞습니까? 다 틀립니까? 이거 이제 처음에 잘 익히고 들어가야 됩니다. By an example. by 쓰는 거 본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하나, 편법으로 할 때를 by way of. 내가, 편법 삼아, 그러니까 이렇게는 잘 안 쓰고, by way of illustration. 이걸 훨씬 많이 쓰죠. illustration. 예시로서 이걸 꺼내겠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as an example은 말 됩니까? 하나의 예로서, 하다. 그런데 이거는, 뭐뭐의 as 자동나면 거기다가 90% 이상 단수 명사식으로 한다. as on이 붙어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예로서 it can make sense as an example. 한 예문으로서 성립한다.
이런 뜻이고, 문맥이 좀 틀립니다. 예컨대, 이런 일은 안 좋은 거야. 하고 예를 들 때는, 이거는 취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for를 쓰는데, 이거는 부로, 여기가 이제, 빠르를 번역한 건데, 영어에 맞게끔 for를 한 겁니다. 빠르가 원래 그러니까 바이에 해당한 거거든요. 빠르, 발음은 스펠링 같은데, 빠르 example 할 때 이게 이가 있는 것은, 불어 발음은 끝에 자음 살려서 이제 이를 넣어주는 거죠. 그걸 그대로 따라서 요 모양은 같아. example이 영어에서는 example. 그래서 됐는데, for an example. 이게 카운터블. 있으면 이거 어떡하지? 이거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둘 다 돼요. 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때, example은 원래 카운터블, 절대 카운터블이지만 모양새가 있어야 되니까 이때만큼은 안 씁니다. 왜? 이거 자체가 통째로 한 개념, 예컨대 하는 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절대 못 쓰는데, 그거는 불어 바흐 엑상플도 마찬가지다. 이걸 따서 그냥 바흐 엑상플을 영어에서 그냥 for example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이거 예에 대한 거, 그다음 것이 example랑 같은 뜻인데 고상한 말이 뭐냐면 instance. 이것도 한 사건, 사례라고 하죠. 이건 이건 사례. 그것도 for example 들어봤죠? for instance, 액센트 여기 갑니다. for instance 들어봤습니까? 많이 쓰죠. 저렇게 쓰는 것이 더 낫습니다. 1점이라도 더 만들려면 for instance 하고 써주는 게 좋습니다. 이때는 액센트가 for example 뒤로 가고, 이거는 for instance 이렇게 앞에 갑니다. 그 차이뿐이고, 관사를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따로 sample. 자, 그러면 example은 sample에서 썼으니까 sample이 어디 있나? 있는 것 같은데? 여기 ample이 있군요. 그래서 ample article. sample로서 ample article로서 이 공간에 큰 증거가 넓은 증거, evidence가 되는 증거로서 품목을 한 것이 하나의 sample이고, sample을 비유구조로 합하면 example에서 그 예가 독수리였다. 독수리표 고무신 이렇게 갖고 상품을 나온 거죠. 그래서 eagle example을 역시 아까 말한 진상 형태로 써준 겁니다. 오늘 충분히 여기까지는 됐으니까 이해를 하셨을 거로 믿고 주의사항도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